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몽에 관해서 제가 2012년 504쪽에 달하는 태몽책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태몽은 임신 사실을 모르기 전에 임신된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아들을 하나 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많은 자식을 두기를 원치 않았던 터라 아들 하나 두는 거로 만족하고 살아가기로 부부가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 장모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게, 어제 누런 황소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던데 아무래도 좋은 태몽 꿈을 꾼 것 같아요. 임신 소식이 없는가? 전화를 받고 비로소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임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몽 꿈이 좋다는 말씀에 아기를 더 낳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몽은 꼭 임신한 여성만이 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친지나 주변의 사람들이 대신 꿔주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태몽 꿈을 꿨다고 해서 나이 많은 시어미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즉 대신 꿔준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현실에서 매몽의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꼭 며느리의 태몽을 대신 꿔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집간 딸의 태몽을 대신 꿔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이웃집 새댁의 태몽 꿈을 대신 꿔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시어머니가 어떤 태몽을 꿨을 때 마침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웃집 새댁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머니 그거 제가 살게요. 그래 네가 가져가. 그러면 또 신기하게 이웃집 새댁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태몽에 대한 인식은 옛부터 절대적이라 할 만큼 신비로움을 넘어서 민속적인 신앙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의 태몽에 얽힌 여러 꿈 사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역사적 인물의 태몽에 관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옛 위인들의 태몽을 보면은 용과 관련된 태몽이 많습니다. 이는 용이 신비스럽고 영화로운 존재로 여겨졌음을 볼 때 장차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것을 민속 신앙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홍길동전의 홍길동의 태몽이 바로 용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길동의 아버지가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큰 용이 이렇게 가슴에 뛰어드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좋은 태몽을 꿨다고 내실로 들어가서 부인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감의 부인이 대낮에 이 무슨 망측한 짓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의 그 아버지가 그냥 좋은 태몽을 꿨다는 얘기를 못하고 또 좋은 꿈은 그렇게 꿈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걸 믿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때마침 계집종 춘섬이가 차를 올리기에 그래 꽁 대신 닭이다 이래가지고 춘섬이를 끌고 들어가서 관계를 했는데 춘섬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낳은 아기가 바로 홍길동이다. 그러니까 홍길동은 용이 품 안에 뛰어드는 태몽이었으니까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비범한 인물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고전소설의 앞부분에 태몽을 인용함으로써 민중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용뿐만이 아니라 해, 별, 구슬 등의 경우도 밝게 빛나고 있는 점에서 이름을 빛낼 위인이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신이나 신선, 미륵, 부처님이라든지 또는 꿈에서 공자와 같은 성현을 봤다, 호랑이 꿈을 꿨다, 이러한 좀 신성시하는 대상에 관한 태몽을 꿨다는 것을 통해서 비범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올려진 선인들의 태몽을 참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몽은 선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물론 문학작품에까지 다양하게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전소설에 있어서 주인공의 신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생시에 신비스러운 태몽이 있었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용이 품 안에 뛰어들었다든지 옥황상제로부터 구슬이나 꽃을 받았다든지 딸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출생시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이런 신비스러운 태몽 이야기를 전개해서 장차 비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태몽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에게 태몽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이러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합니다. 심지어 꿈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자신이나 자녀의 태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닙니다. 모두 이러한 신비스러운 태몽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꿈꾸는 능력이 뒤떨어진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자식에 관해서는 태몽을 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태몽이 아들이냐 딸이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태몽 꿈이 어떠한 표상으로 전개되었느냐에 관심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 전개된 상징 기법대로 장차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새가 숲을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 태몽을 꿨다. 그러면 여아가 태어났다. 어떤 인생길이 펼쳐지겠습니까? 자, 그녀의 인생길은 성악가나 가수 등 소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것을 태몽은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몽을 생각해서 예능 분야에 대한 재능을 어려서부터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한 인간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태몽이야말로 아주 강렬하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몽 까먹었다는 아줌마 아저씨가 없습니다. 이렇게 꿈의 생생함 여부는 장차 일어날 일의 실현 여부와 비례합니다. 또 현실에서 비교적 중대한 일로 실현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일수록 꿈의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아주 희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나는 꿈일수록 현실에서 중대한 일로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주체는 바로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486이나 586 컴퓨터가 아니라 억팔육, 조팔육 컴퓨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사소함과 중요함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해서 희미한 꿈과 생생한 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몽 꿈은 그 표상 전개에 따라서 그 꿈의 실현이 현실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몽의 꿈의 몽은 모든 해몽의 기본적인 전형이 되고 모태가 되고 있으며 해몽의 열쇠를 풀어나가는 단서가 되고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 해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예지할 수 있는 꿈의 표상이 바로 태몽이 되겠습니다. 태몽의 적중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태몽 꿈의 표상 전개에 따라서 장차 태어난 아이의 신체상의 특징, 행동이나 성격의 특성, 인생의 운명의 길이 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태몽은 이러한 신비로운 꿈의 세계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태몽은 인생의 청사진이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태몽은 우리 인간의 일평생을 예지해주는 이러한 신의 계시로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태몽 꿈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볼 수많은 태몽의 사례를 살펴보다 보면 자신의 태몽이나 주변 사람의 태몽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태몽의 세계에 담뿍 취해서 꿈의 미래적인 성격에 놀라움과 탄성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